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종목,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찾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찾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나 TV, 신문을 봐도 나오고 주변에서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젠 그렇게 어렵게 정보들 속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저 정인호 멘토와 함께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제 신용평가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하신 기업일 텐데요.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던 시기에 2020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과열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관련 크레딧 뷰로에서 1위 기업의 상황인데 아직도 사실 상당한 성장성과 그리고 기업 가치는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이후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가지고도 고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유일하게 이제 크레딧 뷰로 신용평가, 신용점수라고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부터 빅데이터까지 금융 인프라 전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 진위데이터, 그리고 추심업체도 하나 두고서 추심업체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많이 경쟁이 붙었던 부분이 이제 기술 신용 평가 T12 부분은 경쟁이 많이 붙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경쟁은 좀 약해지면서 매출은 계속해서 안정을 좀 띄고 있고, 특히 개인 신용 평가 관련해서는 1위로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CB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코데타, 한국 평가 데이터 이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 CB 분야에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CB 관련해서 매출이 제일 커요. 시장 점유율은 현재 60%를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압도적인 개인 CB 부분에서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평가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대출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출 받을 때 신용점수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대출 관련 시장이 늘어날 때 동사는 매출의 성장성이 더욱더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가운데 대출 시장이 좀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2022년, 2023년 매출이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와 계속되는 대출 수요 속에서 2024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이 부분을 선반영해서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 친화 정책 DPS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주당 배당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 부분 속도도 이 주가 올라가는 속도를 좀 못 따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부분을 따라가지고 점차 배당 수익률이 이제 3에서 4%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관련해서는 배당주로서의 조금 매력도 챙겨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고, 이익 같은 경우도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성장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르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뭐 맞춤형 데이터, 광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3법 이후에 이슈가 됐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매출이 나오기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다만 이제 기본 본업에 따른 실적은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처음으로 좀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매출은 회복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부터는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좀 배당 수익에도 초점을 두면서 본업의 안정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상승기에 위축되었던 회사예요. 데이터 3법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대감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금리가 전환돼 피벗되는 시점에 좀 배당주로 관심을 줄 수 있다.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는 개인 CB, 신용평가, 신용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1위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출 시장에 따라 가지고 실적에 영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평가 사업이 이제 기업 신용평가, 뭐 기술 신용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물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노하우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이 나오는 시장과 연결이 될지 여기에서 기대가 나올 때 또 한 번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증가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되는데요. 성장보다도 이제 좀 안정의 측면을 두면서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주식 소각도 좀 일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 이슈에 따라 가지고 저평가 구간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보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서는 금융 종목 말고도 반도체와 2차전지를 포함해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 2,000개가 넘는 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들 실시간으로 각각의 담당 멘토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도움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